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말이 조금 늦은 우리 아이들 혹은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해야 되는가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린 시기부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아이랑 놀아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랑 놀아주려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이는 별로 즐거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시간은 더디 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아빠들은 더 그렇죠. 엄마보다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놀아주면 좋은 걸까?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기본적일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아니라 그냥 연인 간의 관계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호작용이 잘 되려면, 대화가 잘 되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죠?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의 감정이 어떤지, 상대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상태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잘 알려면 관찰을 해야 되겠죠. 아이가 어떨 때 이런 표정을 짓고 어떨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들 같으면 이제 구어 표현이 자유로운 아이들 같으면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구어로. 엄마, 나 이래서 지금 속상해. 이래서 짜증나.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먹고 싶어. 다 이야기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 우리 이제 말이 조금 늦은 아이들 혹은 우리 스펙트럼 아이들 혹은 다른 발달이 좀 지연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말로써 이걸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나 어떤 감정들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들을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상호작용의 첫 번째입니다. 기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상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막 뭔가를 두드린다던가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은 제가 그냥 또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행동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본인의 방식대로 그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아이가 행동을 한다, 어떤 뭐 문제 행동 같은 소리를 지른다, 뭘 두드린다, 엄마를 뭐 때린다, 뭐 물건을 던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것을 저지하는 것에서 이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이 왜 그런가, 이 아이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아이한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랑 놀면서 상호작용을 해줄 것인지 한 5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공동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아니라. 가끔 이제 아빠들 놀아주시는 것을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아이가 다른 것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빠 눈에 굉장히 뭐 신기한 뭐 드론 같은 거, 야 이거 봐봐, 이거 되게 신기해 하면서 막 이거 날리고 막 그러는데 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이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빠 계속 끌어당기면서 야 이거 봐봐봐, 이거 완전 재밌다니까, 날라간다니까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이 별로 관심 없고 다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아이는 재미있는 것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동하면서 표현하려는 욕구가 생겨요. 감정이 동해야 돼요. 별로 재미도 없는 거 이렇게 볼 때 별로 감정이 동하지 않죠.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할 때, 본인이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감정이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냥 성인들도. 아이들도 똑같아요. 감정이 동하고 재미가 있을 때 뭔가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더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의 어떤 흥미를 유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뭐 특정 블록을 좋아한다. 근데 아이가 뭐 블록을 뭐 이렇게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미리 감춰두셨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어디에 있게 하면서 아이한테 유도를 해 보시는 거예요. 아이의 어떤 그 흥미를 유도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아이가 찾게끔 블록을 찾게끔 놔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놀게끔 놔둘 수도 있지만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을 땐 너와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해서 어떤 문제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야 진호야 네가 원하는 거 불러. 여기 두 손 중에 어디 있게? 어디 있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뭐 여기 혹은 뭐 여기 가리킬 수도 없고 멀뚱하니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의 어떤 의도 표현이 잘 안 되는 아이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한번 싹 보여주고 어디 있게 하면은 뭐 손을 이렇게 가리킨다든지 줘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눈 맞춤이 될 수가 있고 가리키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한 바를 좀 이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는 작업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신체 접촉입니다. 몸놀이 하시거나 많이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감정이 동해야 표현하려는 의도도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 감각을 매체로 유발이 될 수가 있죠. 뭐 시각적인 것에서도 유발이 될 수가 있고 촉각적인 거, 또 청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여러 감각을 통해서 우리 감정이 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상호작용이 주 목표라고 한다면 이 감정을 동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촉각을 이용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아주 초기에 많이 가르치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라는 단어예요. 발음하기 쉬워서 이 아나라는 표현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 몸이 맞닿고 이 따뜻함을 느끼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호의적이구나 이제 느끼게 되면 아이의 그 긍정적인 감정이 그 아이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더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고 말이 좀 안 나오더라도 행동으로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치료사와 아이 사이에서도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함께 무언가 활동을 할 때 잘한 것이 있거나 뭔가 칭찬해 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감정이 동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뭐 의도가 없이 보이는 행동을 의도를 가진 것처럼 해석하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를 혼자 하고 있을 때 이것이 그 아이한테는 그냥 하는 걸 수도 있고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표현은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와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끄적거리고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끄적거리는 걸 수도 있고 뭔가를 그리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표현은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엄마가 이렇게 다가가셔서 뭐 뱀 그린 거야? 뭐 비 그린 거야? 뭐 구름 그린 거야? 집 그린 거야? 하면서 막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거기에 대한 표현은 할 수가 없겠지,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엄마는 이거 뱀 그렸나 보다. 누구누가 뱀 그렸구나. 여기 눈도 그려주자. 코도 그려주자. 입도 그려주자. 사실 아이는 의미 없이 끄적거린 걸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오셔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뱀이라는 어떤 물체를 그린 것 같이 이제 해석을 해 주셨으니까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려 주신 것, 의미에 대해서 확장을 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면서 처음에는 아이가 전혀 의미 없이 행동한 것일지라도 의미를 부여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도 있고, 또 다른 예로도 뭐가 있을까요? 다른 예로 아이가 의미 없이 공을 던지고 있어요. 공을 던지고 있을 때 엄마가 그냥 상자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상자를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딱 던져서 엄마가 받아주시고, 우와, 공이 상자 속으로 쏙 들어갔네, 혹은 공이 상자 속에 풍덩했네 하면서 아이는 던지고 엄마는 받고 이 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이가 느낄 수 없지만 이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엄마와 나랑 하는 놀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행동처럼 반응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이를 가끔씩 불편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애기 키우는 입장으로서 아이가 늘 밝은 모습만 보고 싶어요. 웃고 행복한 모습만 보고 싶지, 불편해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속상해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편하게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엄마를 부르지 않아요. 뭔가를 달라고 손을 뻗지 않아요. 소리 내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손을 뻗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아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은 아이를 조금 가끔씩은 불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그냥 숨기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걸 숨겨서 아이한테 찾게끔,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끔. 말이 안 나온다? 엄마라고라도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혹은 더 달라고 표현하게끔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걸 조금씩 줄 수 있어요. 과자 이거 한 번에 다 줄 수도 있지만 한 개 주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엄마 또 더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구할 수 있게끔 뭔가 불편해야지 아이는 한 발자국 발전합니다. 그 점을 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긍정적인 상호 제스처를 많이 사용해 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아직 표현이 미숙하거나 상호작용 능력이 충분치 않은 아이들이라면 먼저 제스처를 충분히 사용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도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 있는 제스처들 아주 많이 있죠. 함께 할 수 있는 제스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성취하거나 잘했을 때 박수 하면 같이 이렇게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잘했다 엄마 짠 하면은 아이가 와서 짠 쳐주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같이 이제 아이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엄마도 하면서 컵을 들이대면서 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또 아이가 뭐 잘했으면 우와 누구누구 최고 하면서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거 같이 따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제스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스처들은 굉장히 많죠. 인사도 그것의 한 일종이에요. 엄마 갈게 빠빠이 하면은 아기도 빠빠이 하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표현은 안 되더라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구어적인 상호작용, 어떤 그런 것도 상호작용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어적인 상호작용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어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제스처를 많이 사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된 제스처 혹은 사인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어 초기에 상호작용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이후에 차례 지키기나 뭐 감정 공유하는 것, 추론하는 것들 아주 더 방대한 상호작용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아이들, 또 언어가 미숙한 아이들일 경우에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익숙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관찰해 주시면서 상호작용 쉬운 것부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